광주광역시가 광주 부산 하늘길 연결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나섭니다. 광주 부산을 잇는 KTX가 없는 상황에서 하늘길이 열린다면 영호남이 상생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법인세가 줄어들면서 올해 광주광역시가 걷어들일 세금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말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금액이 무려 4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의 한 식당에서 음식 안에 있던 유리 조각을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황당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는 사과와 위자료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근대오종의 전웅태, 양궁의 안산,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등 광주 전남 간판 선수들이 대거 출전합니다. 3대3 농구 대표팀 감독에는 조선대학교 농구부 감독인 강양훈 감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 부산 하늘길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광주 부산 하늘길의 연결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는데요. 광주 부산을 잇는 KTX가 없는 상황에서 하늘길이 열린다면 영호남이 상생 발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영슬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은 서울로 가는 길보다 더 멉니다. SRT를 이용하면 광주 송정역에서 오송역까지 간 뒤 다시 환승해 부산으로 가야 해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고속버스로 가면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부산의 외곽인 사상터미널까지 3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부산 하늘길을 연결하자는 제안에 부산광역시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다음 달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발전연구소가 실시할 용역에는 항공편의 수요 예측과 노선 신설에 따른 경제성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동과 서에 있는 핵심 도시인 광주와 부산이 서로 상생하고 화합함으로써 또 다른 역사의 한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주 부산 항공노선 신설은 광주 출신 국민의힘 김가람 최고위원이 제안한 정책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7일 부산에서 항공노선 신설을 위한 실무진 회의를 가지며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에선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해 저가 항공사 등을 활용하는 운영 방식도 제시됐습니다. 호남에서 또 많지 않은 또 보수 정당의 또 지도부의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또 앞장서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 부산시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연구 용역이 끝난 뒤 항공편 개설을 위한 민간 항공사들의 동참을 이끌어낸다면 광주 부산 하늘길 신설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끊겼던 광주 부산 항공노선, 영호남 하늘길이 부활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전세기 유치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의 노력에도 공항 이용 실적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14만 4천여 명으로 같은 기간 광주공항의 이용객 137만 8천여 명의 10.4%에 그쳤고 양양국제공항의 15만 8천 명에도 못 미쳐 전국 국제공항 8곳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직전 이용객이 100만 명 문턱까지 갔던 만큼 정기 노선 확대와 오는 2025년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등이 이뤄지면 이용객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속철 통합과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이 내일 시작됩니다. 철도노조는 내일부터 고속철 통합과 수서행 KTX 운행,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내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호남선과 전라선 KTX의 운행률은 평소의 69%, 일반 열차는 5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순천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수서행 KTX 운행을 거부하고 SRT 확대 운행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철도 노조의 파업을 지지했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법인세도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올해 광주광역시가 걷어들일 세금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말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금액이 무려 4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광주시가 걷어들인 세금은 연초 예상보다 1,134억 원 줄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지방세 2,700억 원의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줄었고 기업들의 경기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등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국세인 지방교부세도 1,500억 원가량 교부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1차로 1,800억 원가량의 세출 조정에 나서고 추가로 2,300억 원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4,100억 원가량의 세출을 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업의 예산을 깎느냐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산업 예산은 줄일 수 없습니다. 결국 경상경비와 일반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데 규모가 너무 커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경상비도 상징적이지만 좀 줄이고 이제 불용액을 좀 하고. 광주시는 올해 집행해야 할 사업비의 일부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경제 상황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부담은 2배로 커질 수밖에 없어 광주시 예산 운영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식 안에 있던 유리 조각 때문이었는데요. 피해자와 식당 측 사이에서 사과 여부와 위자료 금액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 사건은 결국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주문한 볶음밥을 한 입 먹자마자 갑자기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걸 첫 술을 딱 떴는데 우지끈하면서 오른쪽에 어금니 2개에 손상을 입었는데 음식 안에 들어있던 2에서 3cm 정도의 두꺼운 유리 조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식당 측이 유리 조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과는 없었고 보험사를 통한 배상만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미안하다는 소리도 아니고 괜찮냐는 소리도 아니고 보험에 들어져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A씨는 또 어금니 치료를 위해 씌운 보철물을 주기적으로 갈기 위해선 5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보험사 측이 처음에는 단돈 30만 원만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된 항의에 보험사 측이 다시 제시한 금액 또한 요구 금액의 절반 수준인 25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식당 업주 측은 과실을 인정해 사고 당일부터 A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진료비와 교통비 등은 모두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주 측은 대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처음에 유리가 나온 사실을 알고 사과를 했고 보험도 들었으니까 걱정 말고 치료하라고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여부와 위자료 금액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A씨는 결국 식당과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소장을 검토한 뒤 위자료 등을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경찰이 수백만 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간부로 지내며 카메라 렌즈 등 6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광산구청 소속 4급 공무원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노조 측은 A씨가 행정복지센터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가족과 지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험담한다며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인력사무소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부가 비어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월 공법단체들이 집행부 간 고소전으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폭로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과 정성구 공로자회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간부 A씨가 모든 업무에 관여해 자신들은 바지 사장이었으며 A씨가 두 공법단체의 국가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특정 간부 등은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황 회장이 이를 방해하자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1일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개막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근대 5종의 전웅태, 양궁의 안산,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등 광주 전남의 간판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데요. 조선대학교 농구부 감독인 강양현 감독도 3대3 농구 대표팀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역민들은 선수들을 향한 응원과 함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건 대한민국 근대 5종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시상대에 선 광주광역시청 소속의 전웅태 선수입니다. 개회식 다음 날인 24일 결승을 치르는 만큼 한국 선수단에 가장 먼저 메달 소식을 안겨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근대 5종 국제대회에서 메달권 성적을 낸 전남도청의 서창환 선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에 빛나는 광주여대의 안산 선수와 최미선 선수 등도 양궁 명가의 자존심을 지켜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체육중과 체육고를 나온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성인 무대에 진입한 지난 2018년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달엔 세계 랭킹 1위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자신감에 찬 출사표도 던졌습니다. 자신감도 얻고 더 좋은 시너지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충분히 아시안게임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농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 강양현 감독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3대3 농구 대표팀을 이끌고 출전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셔서 이렇게 대단히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너무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잘 싸우고 가서 좋은 결과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최고를 가리는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게 될 광주 전남 태극 선수들은 모두 60여 명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선전을 기대하며 힘찬 응원을 약속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힘차게 잘해서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꼭 1등 해가지고 금메달 땄으면 좋겠습니다. 안세영 선수 화이팅!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합니다. 화이팅! KBC 정의진입니다. 최근 5년간 전남 지역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650건의 신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은 도정 질의를 통해 전남도 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에 대한 신고 건수는 650건이며 이 중 125건이 고소고발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또 4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도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계획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이 20명, 전남이 181명으로 총 201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올해보다 45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응시 자격은 선발 분야의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2024년 2월 말 취득 예정자로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을 이용해 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 전남 농민들이 농협의 쌀의 적정 가격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 전남 연맹 회원은 농협 전남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쌀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농협이 가격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며 2023년산 쌀을 7만 2천 원에 매입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조정을 받도록 관리 규약이 변경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층간소음 갈등을 당사자와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은 준칙 개정에 맞춰 관리 규약을 바꾸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가을을 맞아 3개 전시를 동시에 개최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내일부터 야외 전시 한입풍경과 아시아 네트워크 전시 일상첨화, 공모 전시 틈이 4개 말을 걸어올 때 등 3가지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마시아 문화전당은 방문객들이 순수 미술부터 설치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가의 시각으로 해석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전시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